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선거는 구도의 격돌입니다. 어떤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그 경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결정됩니다. 개헌이냐, 정권 교체냐, 인물이냐, 경제냐, 지역이냐. 그 구도에 따라 등장 인물까지 달라지는 선거의 결정적 요소죠. 그래서 반기문 불출마 선언 이후 많은 매체가 여론조사를 하고 다양한 구도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황교안 급부상부터 최대 수혜자 안희정, 보수 적합도 1위 유승민, 보수 후보 단일화까지 수많은 구도와 해석이 등장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모바일만 하루 2,400만 명이 방문한다는 네이버가 어제 저녁 8시 기준 메인 화면 가장 앞줄에 노출한 관련 기사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구도 급부상 제하에 두 후보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오후 6시경 네이버에 입력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물론 그런 구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시간대 게재된 안희정 황교안 지지율 급등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는 최대 수혜자가 황교안 안희정이고 문과 안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관 시점, 방법 그리고 결과가 다르고 매체도 달라서 그 해석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어떤 해석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상반된 여론조사 수치와 전혀 다른 해석과 구도가 나왔을 때 네이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기사 하나만을 선택해서 수천만 명에 노출되는 메인 가장 앞줄에 노출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 기준을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개 IT 기업이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매일 지켜보고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방금 포탈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포탈이 제목을 뭘로 뽑아서 관련 기사 중 수천 개 중에 하나를 메인으로 뽑아내냐.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 수치가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중에 가장 알찬 기사를 뽑으면 되죠.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최근에 하루에 요새 계속 좀 차이가 나고 있죠. 네,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는 사건, 불출마가 있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받아봐야 될지 결정되지 않아서 달라질 수 있는데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때 한 가지만을 선택해가지고 맨 앞에 제목을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식은 제가 말씀드린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도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되는 거예요. 후보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왜 IT 기업이 하죠? 이렇게 상반될 때는 그냥, 특히나 상반될 때는 관련 여론조사 클릭하면 모든 해석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나오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네, 네이버가 이 뉴스를 주시해서 듣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매일매일. 말씀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 아닐 거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건 문제 있다고 지적해야 하고, 어떤 시점에 이르면 네이버와 저는 전화도 해볼 생각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라고 사례가 좀 쌓이면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2013년 10월에 최순실 씨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라는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해당 말 중개업자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공식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게다가 대통령은 당일에 공식 일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유라를 어릴 때 보고는 보지 못했고, 요 말의 요지는, 아니, 내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친구에 따르지만 어릴 때 보고 못 봤다. 이런 얘기인데, 정유라한테 말판 사람을 왜 독대합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저도. 장관도 독대를 안 하는 분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정유라의 승마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런 정황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이 장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2013년 10월이면. 예. 그게 정유라 승마대 1등 안 좋다고 해서 문체부 공무원들 몇 명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게이트가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이렇게 폭로가 정황에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정유라 말 사주다가 삼성에 적골된 거잖아요. 예. 지극한 관심, 정유라에 대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정황이 나온 거죠. 뉴스타파는 이분을 어떻게 찾아냈대요? 삼성과 거래를 했던 그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독일을 간 것 같고 거기서부터 그 중개업자의 증언을 들은 걸로 추정이 그 됩니다. 사람이 설마 청와대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을 줄이야. 누구도 뉴스타파도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사람 만난 건 아닐 텐데. 아마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랐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왜 말 팔았다고 독대를 합니까? 장관도 못하는 걸. 예, 이게 정유라 씨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죠. 이게. 정유라 씨의 말, 승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뉴스고요. 굉장히 특이한, 추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털록도 예상할 수 없었던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상화 KB하나은행 글로벌 금융본부장이 정유라 씨 특혜 의혹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거론됐었는데요. 이 본부장이 승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특검의 수사 내용입니다. 퍼즐이 막 풀리네요. 네. 이게 게이트 초반에 가장 먼저 등장한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등장했냐면 잠깐 짚어보면 저희도 한 달 전쯤에 또 한 번 다뤘었는데 정유라가 어떻게 이렇게 20살 학생이 어떻게 무효계산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으로 독일에서 대출을 받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때 문제가 됐었죠. 네네. 아주 저리로 또 받았고요. 근데 이제 당시가 사태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문제 없다. 게다가 금관인가요? 예, 금융감독원이요. 예. 금감에서도 한 달 이상 감사를 했는데 문제 없다.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런 기관들하고 은행에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파헤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뉴스가 거기서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분이 귀국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승진한 거 아니냐. 네, 또 문제 그렇죠. 제기를 하니까 은행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특검이 수사를 했더니 그래서 특검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직접 전화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인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KB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 본부장 승진 직급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요. 원하는 직급까지 못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삼성타운 지점장을 발령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전화 걸어서 글로벌 금융본부장 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압박을 줘서 결국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연결되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정유라에게 말판 사람이 독대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유라가 거기서 승마를 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고 도와준 사람. 네네. 을 국내 귀국하니까 어디 직급을 찍어서 지금 거기다가 이 사람을 승진시켜서 발령하라고 대통령 지시로 하나은행 회장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간 인사에 개입한 거죠, 이것도. 더군다나 승진을 1차 시켰는데 내부 규정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본부장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네. 거니까 이 직책을 왜 찍었겠어요? 아마 해외 거래, 금융거래를 총괄하니까 필요했던 거죠. 틀림없이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독일을 오가며 거래하는 것에 최종 결재권자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권과 편의를 철저히 챙겨줬어요. 네. 모른다, 챙겨줄 적 없다 해왔는데 이게 국가 경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이 다 대부분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글로벌 금융본부장으로 가는 게 국가 경제에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 근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머리에서 자동으로 자기 합리화가 되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능력이 탁월한 분인 것 같아요. 앞에 했던 말을 까먹을 수도. 예. 네. 김은지 기자가 했던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가장 재밌는 코멘트였습니다. 아 그렇죠.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잊어버리면 죄가 없죠. 그냥 기억력이 문제인 거예요. 예리한 지적이었고요. 자, 근데 이분이 또 이 이상화 씨가 이게 뭐 칭농쿨 같아요. 이분이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얀마 대사를 네네. 소개한 분이잖아요. 예, 어제 소개시켜드렸었죠. 완전 그 뉴스. 한호 백년 칙칙 뭐죠? 그 칭농쿨처럼 얽혀서 잘 살아보sen가요? 네네. 하여가. 네, 그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 관련 뉴스 또 있죠. 네,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 냈다라는 것도 소개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태블릿 PC에는 최순실 씨가 이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여러 건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여겼던 특검이 그러니까 이 태블릿에서 예, 최순실 씨가 이 바로 이상화 씨하고 주고받은 메일을 그렇죠. 확인했고 예, 그 메일 내용이 이상했던지 이상화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보니까 유재경 대사와 이상화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줄줄이 나온 거예요. 예. 줄줄이. 예. 그래서 줄줄이 이거 사실 특검이 안 했으면 어떻게 밝혀냈겠어요. 줄줄이 나와가지고 그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중에 결정적인 게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못난 선배 챙겨줘서 고마우이. 유재경 대사가 이상화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상화 본부장과 최순실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하도 많아서 이상해서 이상화 본부장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네네. 문자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 이제 미얀마 유재경 대사를 추천한 정황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결정되고 나서 챙겨줘서 고마우이. 네. 예. 그 이 유재경과 그 이상화 본부장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고 근데 또 이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코이카. 예. 지금 이제 ODA 자금 원래 원조해라고 있는 자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돈 빼먹으려고 했던 그 사업을 주관하는 코이카의 현 이사장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프랑크푸르트도 연결되고 그리고 같이 한도 경제인회 멤버라고 하고 네,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칙농쿨입니다. 이게 칙게이트예요, 칙게이트. 다 연결돼.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이상화 씨가 지금 미얀마 대사를 추천하고 근데 예. 그 유재경 씨가 알고 봤더니 코이카 이사장하고 같은 한독경제인회 예. 예, 출신이고.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바로 들어와 주세요. 예. 한도 경제인회 같은 멤버고 예. 이거는 어제 김재천 베트남 영사가 제가 알려준 건데 같이 책도 썼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찾아봤었는데요. 네. 작년 1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독일을 이야기하다라는 네. 책이고요. 한독경제인회가 같이 쓴 책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자로 들어갔죠. 그렇죠. 속칭 최순실 씨의 독일에 있을 때 이 인연이 인맥들이. 맺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칙농쿨이면 칙농쿨 척척척척. 이게 이제 여기까지 밝혀진 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사람 소개하고 이 사람 소개하고 그 끝에 다 최순실 씨가 있고 그 최순실 씨가 이 사람들을 요지에 다 꽂고 그 꽂는 역할을 할 때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네. 해당 기관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대사를 꼽거나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회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거기 자리에 가라고 하거나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백한데 왜 아니라고 하죠? 대통령은 지난번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는 문화 쪽 외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문제는 이미 이야기했었죠. 밝혀졌습니다. 예. 차은택 씨라고. 예. 차은택 씨 정도지 나머지는 없다고 한 건데 너무 많아요.
추가적으로 한 사람 더 있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인사 개입 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또 보도한 건데요. 네. 최순실 씨가 관세청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고 그 대가로 상품권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관세청. 예. 이거는 외환 금융거래를 총괄하는 글로벌 금융본부장에 이성화 씨를 인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맥이 닿는 뉴스네요. 해외에 물건들이 드나들 때나 결국은 이제 관세청 관할하에 있는데 최순실 씨 물건이 거기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인사죠. 네, 그렇죠. 관세청. 거기 인사까지 건드렸다라는 건데요. 안 한 게 없어요. 안 예. 하는데.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거는 다 자기 사람을 꽂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많아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 잘 보관하라. 이 주식이 우리를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니 공증도 받아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얀마 K타운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이권 개입하고 거기서 계속 나오는 커미션이나 또는 뭐 리베이트나 주구장창 먹고 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장시호 씨의 얘기인데. 네. 헌재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고용태와 노승일 일당이 그 최순실을 이용하여 해먹으려다가 이제 그게 발각됐죠. 최순실이 다 뒤집어 씌운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네. 장시호 씨는 어떡합니까? 족한데 이거.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잖아요. 장시호 씨는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으로. 자, 시간이 몇 분밖에 없습니다. 자, 대대손손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속내가 보이는 말이죠.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나 입장이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장시호 씨도 저는 입장이 이제 재산은 또 갈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변호인단은 장시호 씨도 이제 어디 끼워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 프레임으로 가려면. 가족이지만, 그다음부터 설명을 어떻게 하죠? 그, 효과적인 변호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겠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안종범 전 수석 쪽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특검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점을 파고들어서 쑥 뒤밀어요. 이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7시간만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특혜성, 이거 뇌물이거든요. 네, 예, 당연히. 왜냐하면 받은 게 있으니까요. 뭐 예산도 받았고. 네, 그렇죠. 15억 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가성에 직접 인정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바라봐서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 개인적으로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가까운 분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각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한번 네네. 최경희 총장 예. 기각됐을 때 그런 말씀 다 구속됐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기각됐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건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분이 소위 보안 손님으로 굉장히 자주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하는 분이죠. 네네. 최순실 씨와 함께 이 원장 부인이 김영재 원장도 드나들었고요.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거리상으로는. 사적인 친밀도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 건너면 대통령이 뭘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볼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기각 보통 사건이라면 이 정도면 구속돼야 되거든요. 네. 명백해서. 근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뉴스를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40건인데요. 여기에서 또 40건?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40건, 예. 40건. 예. 그 전에 17건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박이 났네요. 대박이 났어요, 이거. 예, 혹자는 사관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워낙 기록을 많이 하셔서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대통령이 이 쏟아낸 이권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안종범 수석은 이 수첩이 많았던 이유가 너무 많은 걸 쏟아내서 계속 받아적기 바빴다. 그렇죠. 1시간 동안 쏟아낸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잘 받아줬고 있냐라고 질책도 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읽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저도 읽지 않는 한 1시간 동안 그 많은 이름과 구체적인 직책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나은행의 글로벌 금융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렇죠. 예. 하나은행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외부 사람 절대 모른단 말이죠. 이건 근데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어떤 사람을 이 자리로 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권 개입이 드러날 금고가 열린 거죠. 이게 사관 맞아요. 네. 앞으로 역사는 이것을 종범실록이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네. 안마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안마천. 네.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두 예, 번째 예. 의미는 17건 가지고도 아직도 다 수사가 안 됐어요. 그렇죠. 40건이 추가로 나왔어요. 특검을 한 달이 아니라 이건 몇 달을 연장해야 되는 사람. 물론 법 때문에 한 달밖에 못 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40건이 나왔어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그리고 17건은 사실 최근 게 아니고 그 이전 거였잖아요. 예,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2년 전까지 일어난 말이에요. 예. 거의. 근데 이건 최근까지거든요. 네.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쓰여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만둘 때 예. 잡혀가기 직전까지 그렇죠. 썼던 거라는 예. 말이죠. 직전까지 수석이었으니까요. 거의. 이거 대박이 난 겁니다. 이건 특검 1년 연장해야 돼. 1년 연장. 야, 이거 왜 주장 안 하죠 지금?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저는 이 40건 나왔다는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올까 싶은데. 예, 거기서 어제 새로운 내용이 벌써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예. 네. SBS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 군데 상임위를 콕 찍어서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기록을 써놨고요. 새로운 게 나왔네요. 예. 바로. 네. 안전수석이 그 내용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왜 삼성만 찍어서. 네. 삼성은 국정감사에 나가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찍어서 상임위 몇 가지 거론하면서 여기 나가지 예. 않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 나왔어요. 네. 자, 이만하면은 중요한 뉴스는 다 훑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 연장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안마천께서 종범실록을 남긴 것이 네네. 집에서 발굴된 거예요. 지금 주택에서. 예, 사료가 발굴된 거죠. 예. 그게 너무 예. 40건이나 나올 줄 저도 몇 건은 더 있겠지 했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2년간은 기록했는데 그 사이는 기록 안 했겠어 있을 거라고. 근데 없애지 않았을까. 최근 거는 40건이 어딘가에서 나왔네요. 이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가족이 낸 걸까요? 예,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있던 예. 물론 전차는 그랬겠지만 이걸 예.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쭉 지고 있다가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안종범 수석에게 큰 감사를 보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선거는 구도의 격돌입니다. 어떤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그 경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결정됩니다. 개헌이냐, 정권 교체냐, 인물이냐, 경제냐, 지역이냐. 그 구도에 따라 등장 인물까지 달라지는 선거의 결정적 요소죠. 그래서 반기문 불출마 선언 이후 많은 매체가 여론조사를 하고 다양한 구도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황교안 급부상부터 최대 수혜자 안희정, 보수 적합도 1위 유승민, 보수 후보 단일화까지 수많은 구도와 해석이 등장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모바일만 하루 2,400만 명이 방문한다는 네이버가 어제 저녁 8시 기준 메인 화면 가장 앞줄에 노출한 관련 기사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구도 급부상 제하에 두 후보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오후 6시경 네이버에 입력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물론 그런 구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시간대 게재된 안희정, 황교안 지지율 급등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는 최대 수혜자가 황교안, 안희정이고
문과 안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상반된 내용을 된 거잖아요. 네. 지극한 관심, 정윤회에 대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정황이 나온 거죠. 뉴스타파는 이분을 어떻게 찾아냈대요? 삼성과 거래를 했던 그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독일을 간 것 같고 거기서부터 그 중개업자의 증언을 들은 걸로 추정이 그 됩니다. 사람이 설마 청와대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을 줄이야. 누구도 뉴스타파도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사람 만난 건 아닐 텐데. 아마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랐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왜 말 팔았다고 독대를 합니까? 장관도 못하는 걸. 예, 이게 정유라 씨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죠. 이게. 정유라 씨의 말, 승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뉴스고요. 굉장히 특이한, 추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털록도 예상할 수 없었던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상화 KB 하나은행 글로벌 금융본부장이 정유라 씨 특혜 의혹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거론됐었는데요. 이 본부장이 승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특검 수사 결과가 특검의 수사 내용입니다. 퍼즐이 막 풀리네요. 네. 이게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관 시점, 방법 그리고 결과가 다르고 매체도 달라서 그 해석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어떤 해석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상반된 여론조사 수치와 전혀 다른 해석과 구도가 나왔을 때 네이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기사 하나만을 선택해서 수천만 명에 노출되는 메인 가장 앞줄에 노출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 기준을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개 IT 기업이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매일 지켜보고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방금 포탈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포탈이 제목을 뭘로 뽑아서 관련 기사 중 수천 개 중에 하나를 메인으로 뽑아내냐.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비슷한 어떤 시점에 이르면 네이버와 저는 전화도 해볼 생각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라고 사례가 좀 쌓이면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2013년 10월에 최순실 씨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라는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해당 말 중개업자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공식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게다가 대통령은 당일에 공식 일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유라를 어릴 때 보고는 보지 못했고 요 말의 요지는 아니 내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친구에 따르지만 어릴 때 보고 못 봤다. 이런 얘기인데 정유라한테 말 판 사람을 왜 독대합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저도. 장관도 독대를 안 하는 분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정유라의 승마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런 정황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이 장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2013년 10월이면. 예. 그게 정유라 승마대 1등 안 줬다고 해서 문체부 공무원들 몇 명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게이트가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이렇게 폭로가 정황에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정유라 말 사주다가 삼성이 적극 경향을 보이고,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 수치가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알찬 기사를 뽑으면 되죠.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최근에. 하루 이틀 요새 사이에. 계속 좀 차이가 나고 있죠. 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는 사건, 불출마가 있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받아봐야 될지 결정되지 않아서 달라질 수 있는데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때 한 가지만을 선택해가지고 맨 앞에 제목을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식은 제가 말씀드린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도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되는 거예요, 후보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왜 IT 기업이 하죠? 이렇게 상반될 때는 그냥, 특히나 상반될 때는 관련 여론조사 클릭하면 모든 해석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나오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네, 네이버가 이 뉴스를 주시해서 듣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매일매일. 말씀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건 문제 있다고 지적해야 하고,